많은 대표님들께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곤 하시는데요. 과연 홈페이지를 만들기만 한다고 무조건 매출이 높아지는 걸까요?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한 달이 넘는 시간과 300만 원이 넘는 돈만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출이 상승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매출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매출을 높이는 홈페이지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돈을 낭비하지 않고 매출을 높이는 홈페이지를 기획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흔히 삼성이나 은행과 같은 엘리트 집단들도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홈페이지만 잘 만들어 두어도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무조건 매출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작정 홈페이지를 만들게 된다면 300만 원이 넘는 돈과 한 달이 넘는 시간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 없이 매출을 높이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매출을 높이는 방향으로 홈페이지 기획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보면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지만 매출은 매우 높은 홈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기획을 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기획이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획이라는 과정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어떤 책이나 영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 비법을 전부 담았습니다. 30개가 넘는 홈페이지들을 전부 분석한 자료이고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만 따라서 홈페이지를 기획하셔도 아무런 기획 없이 홈페이지를 무작정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세일즈 이론, 두 번째, 마케팅 채널에 따른 고객의 구매 욕구 이해, 세 번째, 대표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반영입니다. 이 제목은 어려워 볼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제가 간단히 짚은 다음에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일즈 이론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대표님 경쟁 업체가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 매출이 3, 4배나 늘어난 것을 보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 업체와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와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대표님 사업체의 매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상품에 달려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케팅 채널에 따른 고객의 구매 욕구 이해입니다. 대표님은 홈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은 나의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고객이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즉 마케팅 채널에 따라 고객들의 구매 욕구는 모두 다릅니다. 이를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기획해야만 홈페이지가 매출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화려하기만 하고 매출은 높이지 못하는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마케팅 채널에 따른 고객의 구매 욕구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될 내용은 대표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구매라는 것은 고객의 구매 욕구가 고객의 위험 분야보다 높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홈페이지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일즈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구매 욕구가 고객의 위험 부담보다 높을 때 결국 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문의를 받는 것이라면 문의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변호사이고 전화 상담과 소송 수임을 맡아서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화 상담과 소송 수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소송 수임보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의 경우는 상담이 잘못되더라도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저는 이를 40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홈페이지나 다른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50점까지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구매는 발생할 것입니다. 반면 소송 수임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소송 수임의 경우 전화 상담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고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고객의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를 100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130점까지 끌어올려야지만 구매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러기에 고객의 구매 욕구가 결국 고객의 위험 부담보다 높아야지만 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다르고 또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 고객의 구매 욕구를 올려야 되는 정도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즉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세일즈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즉 상품에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의 구매 욕구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마케팅 채널에 따른 고객의 구매 욕구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하실 때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곤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홈페이지로 방문하게 되고 유튜브를 보고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마케팅 채널에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구매 욕구는 모두 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갖게 되는 구매 욕구에 따라서 구매가 발생하나 안 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의 키워드를 직접 고객이 검색해서 고객들이 블로그에 살펴본 이후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방문하게 됩니다. 즉, 키워드를 검색한 이후 정보를 살펴보고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구매 욕구가 높은 고객들만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적은 아이템이라면 조금만 설득이 일어나도 판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크게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방문한 경우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목에 아이맵, 홈페이지 제작 이런 키워드를 검색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면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튜브를 보다 보면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들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서 우연히 방문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방문한 경우입니다. 저와 같이 얼굴을 비추고 즉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고 실력을 증명하면 더 믿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키워드를 검색한 만큼 구매 욕구가 높은 고객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블로그와 같이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적은 상품의 경우 조금만 설득해도 판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얼굴을 비추어 신뢰도는 만들 수 있지만 고객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서 방문한 고객에 비해 구매 욕구가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상품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고객에게 상품의 가치, 즉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적은 상품이더라도 설득을 효과적으로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매 욕구가 낮은 고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에서 대표님의 상품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서 팔로워를 한 계정이 있고 이분들이 방문하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관심도가 높은 팔로워들이 방문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적은 상품의 경우에는 조금만 설득해도 판매가 될 것입니다. 반면 추천 게시물과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경우에는 유튜브보다도 구매 욕구가 훨씬 낮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방문한 거에 비해 구매 욕구가 훨씬 낮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객에게 상품의 가치, 즉 고객에게 이 상품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해야만 판매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고객이 갖게 되는 위험 부담이 아무리 적은 상품이더라도 설득을 효과적으로 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세 가지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를 보면 이런 마케팅 채널에 따라서 유입되는 고객의 구매 욕구가 모두 다르고 그리고 그 유튜브 내에서도 이렇게 알고리즘이냐 아니면 직접 검색해서 방문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매 욕구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대표님은 마케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째 마케팅 채널에 따른 고객의 구매 욕구 이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홈페이지의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대표님마다 장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의 구매 욕구가 높아지면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면 고객의 구매 욕구가 높아지면서 구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은 좋으나 신뢰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즉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는 좋으나 실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좋으나 신뢰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력이 좋다는 것을 부각하고 부족한 신뢰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나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뢰도는 좋으나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서는 신뢰도가 좋다는 것을 부각하고 부족한 실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즉 실력이 좋다는 것을 어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인데 첫 번째 이력과 학력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력이나 학력이 엄청 좋으시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실력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칼럼입니다. 전문가의 글이나 영상입니다. 대표님이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실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연 사진입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컨설팅 업종을 하시거나 그러한 경우 강연 사진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이 대표님은 실제로 강연을 많이 다녀봤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와 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도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도도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너 사이 로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을 하게 된다면 그 강연을 나갔던 곳에 로고를 홈페이지에 넣어서 실제로 이런 경력이 많구나 와 같은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상장 내역 혹은 특허증입니다. 대표님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아무리 제가 실력이 좋다고 어필을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믿을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입니다. 다른 말로 경력입니다. 대표님이 결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실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뢰도 입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 보도입니다. 대표님이 뉴스나 방송에 나갈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홈페이지에 넣어서 믿을 만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체험담입니다. 실제로 블로그로서 대표님의 사업체를 홍보하여서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이곳은 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채널 출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의 경우는 얼굴을 나타남으로써 신뢰도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 경쟁사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표님이 얼굴을 드러낸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입증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글 후기나 동영상 후기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다고만 나열하고 후기 같은 것이 없다면 고객들은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 후기나 동영상 후기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후기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에게 홈페이지를 맡겨주시는 대표님들도 대부분 제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후기를 직접 보시고 저에게 홈페이지를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보니 실력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겠다라는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만 면밀히 분석하셔도 대표님이 매출을 높이는 홈페이지를 설계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업로드한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용현입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